마라, 혹은 흙바닥 같은 데 앉지 마라, 그럼 치질 걸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런 분들이 치질이 생길 확률이 훨씬 많고요. 또 치질이 있는 경우에 점점 심하게 될 확률이 훨씬 많아지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렵다인데요. 가려운 건 왜 그런 건가요? 변을 보고 나서 그냥 휴지로만 닦으시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닦아지진 않거든요. 치질은 더러운 병이다. 꼭 아니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치질은 수술만이 답이다. O인가요? X인가요? 오늘은 치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외과 정순섭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치질은 우리가 겪고 있어도 나 치질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아무래도 좀 그러시죠? 네.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치질이라고 하면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다 총칭해서 치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치액이라는 질환을 네. 치질로 혼동을 해서 부르죠. 물론 그 치질 중에서 치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치액 외에도 치열이라고 항문이 좀 찢어지면서 출혈이 있는 그런 질환도 있고요. 또 치루나 농양처럼 감염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환도 치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종기 같은 콘딜로마라고 하는 바이러스성 질환도 있고요. 뭐 가려움증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치질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치액은 어떤 질환인 건가요?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치액 혈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 우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가 뭉치게 되고 또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서 힘을 주시거나 또 뭐 무거운 거를 들고 힘을 많이 쓰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덩어리가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되죠. 치액은 걸어 다니는 사람, 직립보행하는 사람한테만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한테는 치질이 없죠. 근데 치액 같은 경우에는 힘을 주면 밖으로 빠져나오고 더 심각해진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볼일을 볼 때는 누구나 힘을 주잖아요. 특히나 네. 변비 있는 분들은 오랜 시간 힘을 주는데 네. 변비가 걸린 상태라면 치질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변비 환자들이 치질 생길 확률이 훨씬 높죠. 네. 그리고 치액도 단계가 4단계로 나눠집니다. 네. 1단계는 밖으로 빠져나오지는 않고요. 혈액만 뭉쳐 있어서 피만 출혈만 되는 그런 경우고요. 이게 2도, 3도, 4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2도는 이제 변 보면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변 마치고 나면 다시 들어가고 되고요. 3도 정도 되면은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정도가 되고요. 4도는 아주 심한 경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수술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빠져나와서 안 들어가죠. 아무리 밀어 넣어도. 그런 경우가 4도 치액입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뭐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우리가 가볍게만 생각을 했는데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치질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치질 이야기하면은 어른들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찬바닥에 앉지 마라, 혹은 흙바닥 같은 데 앉지 마라, 그럼 치질 걸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정말인가요?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 생길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또 앉아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힘이 쏠리게 되니까 생길 확률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찬 곳뿐만이 아니라 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네, 치질이 걸릴 확률이 네. 높고 네. 또 뭐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니까 더 안 좋긴 네.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치질 환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요. 특히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 맨날 아침에 꼭 변을 봐야 그렇죠. 하루에 하루에 한 한 번은 번씩. 변을 봐야 한다는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2, 3일에 한 번 배변을 해도 특별하게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스마트폰 들고 아니면 책 들고 화장실 가서 안 나오는데 계속 앉아서 힘주고 하면 피가 더 뭉치게 되겠죠. 그리고 힘주면 중력에 의해서 덩어리가 밖으로 빠져나올 확률이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질이 생길 확률이 훨씬 많고요. 또 치질이 있는 경우에 점점 심하게 될 확률이 훨씬 많아지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화장실에서는 가능한 5분 이내 해결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변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나왔다가
다시 또 소식이 오면 그때 또 다시 가시면 되고요. 하루에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화장실 간다고 해서 뭐 설사가 있거나 뭐 다른 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도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닦을 때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닦을 때 3분이라면 화장실은 5분이라고 합니다. 5분 이상 계셨다면 지금은 우선 포기하시고요. 다시 한번 가시는 게 오히려 네. 치질 예방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 치질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통증, 피,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외에 증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은 증상은 출혈, 피가 네. 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덩어리가 만져지는 겁니다. 가장 흔한 치액 중에서 치액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암치질, 수치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치액이 있고 외치액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치액 같은 경우는 출혈이 있지만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수치질이라고 얘기하는 외치액 같은 경우는 항문 바깥쪽에 생기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멍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달처럼 이렇게 만져지고 상당히 아프죠.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피가 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치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문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치열이라는 건 뭐 다른 부분에 상처 난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놔두면 낫는 거 아닌가요? 항문은 평상시에는 오므려져 있죠. 변을 볼 때는 늘어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치열 같은 경우도 급성인 경우에는 좌욕해주고 그다음에 변 좀 부드럽게 해주고 좀 가늘게 나오게 변 완화제 같은 걸 복용하면 일정 시간 지나면 좋아지죠. 근데 여러 번 반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만성으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만성으로 진행이 되고 또 만성이 아니더라도 찢어진 부위가 너무 커서 안쪽에 관략근이 완전히 노출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엄청나게 통증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상처라고 넘길 건 아닌 거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치질하면 피나 통증과 동시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렵다인데요. 가려운 그렇죠. 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치액 덩어리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점막이 일부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막에는 분비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문 주위에 있게 되면은 습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많이 가렵게 됩니다. 또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변을 보고 나서 그냥 휴지로만 닦으시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닦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일부 변 찌꺼기 같은 것들이 항문 주위에 살짝 묻어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자극이 돼서 무지하게 가렵죠.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다가 피가 나왔을 때 놀라게 되는 것이 또 치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혹시 대장암인 건 아닐까, 네, 어디 큰 가능성이 병에 있습니다. 걸린 건 아닐까 네. 걱정이 되거든요. 네. 혹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색깔로 약간 구별은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은 피 색깔을 가지고 이게 좀 더 선홍색이라고 약간 좀 밝은 붉은색인지 조금 진한 색인지 그런 걸로 구분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일반인들은 구분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출혈이 있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요. 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난다든지 출혈이 된 게 멈추지 않고 며칠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치질 또는 대장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항문에서 출혈이 계속 되신다고 하면 대장암 검사,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한두 번 피가 났다고 해서 또 한두 방울 피가 났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계속된다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치질은 더러운 병이다. 이것 때문에 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못하거든요.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지만 네. 꼭 아니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가려움증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양 같은 것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결하고도 약간 관계는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변을 보신 후에는 저는 요즘 비데 많이 사용하시니까 비데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주고 그렇다고 젖은 상태로 오래 두시면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비데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너무 센 압력으로 비데를 사용하시면 물이 항문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나온 비데는
쾌변 기능에서 네, 맞아요. 예, 그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살이 너무 세게 되면은 점막 같은데 자극이 되면 오히려 출혈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감각 같은데 이상이 생기셔가지고 가스인 줄 알고 꼈는데 변이 나오는 묽은 변 경우가. 나오고 이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자꾸만 숨기게 되는 병,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치질은 아무래도 좀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선생님이지만 내 엉덩이와 항문을 보인다는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기를 자꾸 꺼리게 되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 환자분 중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보통 아프셔야 병원에 오시거든요. 출혈은 이렇게 많이 돼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빈혈 너무 심해서 내과에서 치료 입원해서 막 이 검사 저 검사 다 하셨는데 결국은 치질에서 출혈이 돼서 빈혈이 생긴 혈색소 있으시죠?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네. 보통 여자분들 한 12에서 그 이상 돼야 되는 남자분들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4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분들. 그게 치질로 인한 네. 출혈 때문에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오랜 시간 출혈이 생겨서 빈혈까지 생겨서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지고 이런 분들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빈혈이 있는데 어떤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분들 꽤 있거든요. 혹시 저를 한번 찾아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에 오실 때 네. 아무리 부끄러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오셔야 한다. 네.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심하게 있다든지요. 아니면 출혈이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 지속적인 출혈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덩어리가 있는데 밀어넣어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찾으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왔을 때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액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눈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항문에 좀 불편합니다만 내진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길이가 한 10cm 정도 내외되는 항문경이라고 이렇게 항문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또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 내시경을 해서 다른 출혈 부위가 없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치질하면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게 수술을 해야 한다인데 치질이면 무조건 다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거나 일부 좀 좋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도, 4도 정도 심해지고 손으로 밀어 넣어야 될 정도까지 심해지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양이나 치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 같은 거를 간과하시고요. 그냥 네. 간단히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새끼를 만들어서 간단히 수술할 걸 복잡하게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치료는 특히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증상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겁부터 먹지 마시고 병원에 찾으셔서 내 증상에 걸맞는 치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힘들긴 하지만 부끄러워서 잘 말하지 못했던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치질은 수술만이 답이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좌욕이라든지 배변 습관을 고친다든지 변비가 심한 분들은 변비 치료를 하시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도, 4도 치액이나 특히 농양이나 치료 같은 이런 질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